8번부터 보면 되지. 증가 감소. 우리 여기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라고 나와 있는 차를 체크했어? 증가 감소라는 문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뭐 몇 퍼센트 증가, 몇 퍼센트 감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활용을 하다 보면 활용 문제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좀 글도 길고 이걸 한 번에 읽고 우리가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표나 우리가 어떤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먼저 하는 작업들을 해줄 거야. 그래서 문제 봐봅시다. 어느 중학교에서 올해 남학생 수 작년보다 15% 증가, 여학생 수는 이렇게 감소를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표를 한번 적어보자. 올해, 작년,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만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 학생이 나와 있으니까 총 학생 수도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면 지금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증가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작년을 남학생을 x라고 볼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올해 남학생. 그래, 작년 남학생 수를 x라고 놓자. 그 다음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15%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 증가하는 거 올해는 증가했다는 거 원래 x명이 있고 15% 증가니까 플러스 100분의 15인데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x에서 곱한 만큼. 그래서 이런 했던 거 기억나지? 증가나 감소했을 때. 채연이 기억나니? 증가나 감소했을 때 기억 안 나? 그래서 이것만 한번 보고 가자. A%가 증가했어요. 내가 원래는 x에서 A%가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원래 있는 x는 그대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증가니까 플러스. 근데 A% 100분율이지. 100분율이니까 얘는 100분의 A라고 쓸까? 근데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A% 증가해서 X에서 A% 증가했지. 그래서 여기 곱하기 X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얘를 아예 외워버려도 되고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렇게 바꾼다는 걸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하긴 하겠지. 그래서 15% 증가했기 때문에 A 자리에 15. 만약에 여기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알겠니? 그래서 작년 남학생을 x가 했을 때 올해 남학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 여학생 수는 작년보다 10% 감소했는데 전체가 630명이래. 우선은 작년 기준으로 여기가 630명. 그리고 문제를 쭉 읽다 보면은 올해는 작년보다 7명이 증가, 여기는 637명이 되겠고 우리가 남학생하고 여학생을 더했을 때 630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남학생을 x명으로 잡아버리면 여학생 수는 전체에서 x명을 뺀 수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 여학생 수는 작년보다 10%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에 쓰는 거를 우리 어떻게 써야 돼? 원래 있던 녀석이 너무 길게 나오겠네. 아래로 뺍시다. 원래 있던 630 마이너스 x명에서 10%가 감소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분의 10인데 어디에서? 630 마이너스 x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읽고 이렇게 표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문제를 조금은 쉽게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봅시다. 올해 남학생 수는 이라 물어봤지.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적어 놓은 거고 문제를 풀 때는 뭐만 가져올 거냐? 얼마나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만 가져올 거야. 남학생은 요만큼이 플러스니까 이거만큼 증가했지. 여학생은 마이너스니까 이거만큼 감소했죠.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나 증가해서 더하기 7만큼이 증가한 거지. 이해되니? 우리는 문제를 읽고 이해하려고 이렇게 표를 그냥 적어놨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려면은 얼마만큼 증가하고 얼마만큼 감소하고 이것만 가져올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이것들을 쓸 때 먼저 남학생은 100분의 15x만큼 증가했어요. 플러스니까 그냥 플러스 6이야. 그 다음 여학생은 마이너스 이만큼 마이너스 100분의 10에다가 630 빼기 x만큼 감소했어.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어? 더하기 7이 됐다고. 그래서 최종식으로는 얘가 나오게 될 거고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표들을 우리가 작성을 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익숙해지면 이런 표 같은 거는 좀 넘어가도 되는데 우리 처음에는 이런 거 표 쓰는 연습도 한번 합시다. 알겠니? 그래서 얘 한번 풀어줘보자. 얘 풀어줄 때 이 100분의 10, 100분의 15를 약분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분모가 100이니까 나는 이 100을 없앨 거야. 그러니까 전체에다 100을 곱한다 이 말이지. 100을 곱하면은 여기에다가 또 이제 곱하기 100이 들어가야 되니까 10을 쓰면은 15x 마이너스 10에 630 마이너스 x 이거는 우변에는 700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들식 정리. 얘 10 곱하면은 6300 얘 10 곱하면 더하기 10x는 700 그래서 동류한 계산 x는 x끼리 계산할 거고 숫자 상수는 상수끼리 계산할 건데 얘가 이항이 돼야겠지. 그래서 얘네들 x끼리 계산할 때 25x는 상수가 넘어오면은 더하기 6,300가 넘어와요. 이항시키는 거 부호 반대로. 그래서 얘들 넘어올 때 7,000 여기에서 25만 나눠주면 되겠지. 25로 나눠줄 때 몇이 나와야 될까? 2하면 50 2000 나오니까 8인가? 280 나오나? 그래서 x의 값은 280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올해 남학생 수니까 여기에 답이 아니야. 우리는 x 작년 남학생 수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구할 때 어떻게 돼야 되냐? 구할 때 이 x 자리에 280 넣어준 이 식 그대로 x에다 대입해 주는데 그럼 그대로 넣어보자. x 더하기니까 우선 280 더하기 그 다음에 100분의 15x 100분의 15 곱하기 280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계산합시다. 공 하나 떼주고 얘는 5, 2, 10, 5, 3, 15 2하고 얘까지도 약분돼서 14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수는 3 곱하기 14, 42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22명이 되겠네요. 다음 2번 우리 여기 나가는 지금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식 자기가 조금씩 적는 거 그리고 표를 작성하는 것도 연습하면 좋고 그래서 답을 우리가 x 값을 구했기 때문에 x 값이 답이 아니라고 우리가 뭘 구하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 그 다음에는 우선 여기가 3문제를 좀 더 풀어주려고 해서 41번도 한번 봐봅시다. 41번은 좀 똑같이 해도 되겠네. 41번 패스하자. 41번은 38이랑 똑같다. 41번은 똑같은 방법으로 표 작성하고 푸는 방법도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얼마인지로 우리가 식을 써서 문제 풀 거라고. 그 다음에 42번 과부족이라는데 뭐 과부족이라는 거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단어는 아니지. 그래서 얼마만큼 남고 얼마만큼 부족하고 그냥 이런 거예요. 남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물건의 개수에 대해서. 그럼 42번 뭐 사탕을 나눠줄 건데 6개씩 나눠주면 6개가 남고 9개씩 나눠주면 12개가 부족하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은 이때는 우리가 뭐 모든 학생들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전체 학생 수를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돼. 전체 학생을 X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에게 6개씩 나눠줄 거래. 사탕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저는 보고 있니? 정신 차려. 사탕의 개수 X명한테 우선 6개씩 나눠줄 거니까 6X개가 우선 들어갔어. 근데 여기에서 6개가 남는데 총 개수는 6X 더하기 6개 이게 사탕의 개수가 되겠지. 그치? 근데 영어랑 우선 같은 게 있죠. 얘들은 우선은 어떤 표현 방법으로 이거 하나 나타내보고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나타내죠? 9개씩 나눠줄 때 9개씩 나눠줄 때 12개가 부족하대. 부족하다는 마이너스를 쓰면 되겠지? 남는 거는 우리가 나눠줬을 때 더하기 6 부족한 거는 빼기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네 둘은 같은 사탕의 수야. 그래서 등호. 그러면 얘들만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 있을 때 6x, 9x 얘들 동류항 그 다음에 더하기 6 빼기 12가 동류항이니까 x 문자를 왼쪽으로 이항시킵시다. 좌변으로. 그러면 6x에서 빼기 9x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3x
이거는 더하기 6이 우변으로 넘어가니까 빼기 6으로 넘어가겠죠. 빼기 18. 얘들을 구해줄 때 x라는 녀석은 6이라고 구해줄 수 있지. 그러면 사람 수는 6명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것도 x가 답이 아니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8개씩 나누어지면 몇 개가 부족하냐라는 거였고, 그러면 전체 사탕수를 알아야 돼. 6이라는 걸 구해서 여기다 넣어볼까? 6, 6에 36에다가 6개 더해가지고 총 개수가 몇 개야? 42개가 총 개수야. 42개. 그치? 근데 42개가 있을 때 우선은 8개씩 나누어주면 몇 개가 부족한지를 구하려. 그러면 42개에서 8명 아니지. 8개씩 나누어줄 거야. 8개씩 나누어줘서 몇 개가 남는지를 구해야 되니까 몇 개가 부족하는지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8의 배수 중에서 얘를 우선 넘어가면서 가장 가까운 애를 찾아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8개씩 나눠줄 거야. 너 은성이 8개, 채연이 8개, 8개 계속 다 나눠줄 건데 몇 개가 부족한지 알아야 되잖아. 한 명에게 8개, 얘도 8개 이렇게 쭉 나눠줄 거야. 근데 42개니까 우선은 총 40개까지는 나눠줄 수 있겠네요. 그치? 총 5명이지, 5명. 여기 5명에게는 딱 나눠줄 수 있겠지. 그럼 6명째 나눠줄 때는 몇 개가 받아, 얘가? 2개밖에 안 받아. 그럼 몇 개가 부족한 거야? 몇 개가 부족한 거야? 그치? 6개가 부족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조금 빠르게 생각할 거면 8, 6은 48, 42를 넘어가면서 8의 배수 중에서 가장 가까운 애는 48이에요. 그래서 8개씩 나눠 떨어지려면 8의 배수에 만큼 사탕의 개수가 필요하겠다. 근데 8의 배수를 딱 찾은 다음에 여기서 몇 개 부족하냐? 이제 6개가 부족하다 라고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46번도 한번 봅시다. 46번.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이해 좀 가니? 46번. 소극장이 긴 의자에 관객들이 앉는데 의자에 7명씩 앉으면 5명의 관객이 앉지 못하고 8명씩 앉으면 마지막 의자 3개. 이거 엄청 그리기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자가 이렇게 돼 있다 하자. 이렇게 쭉 돼 있을 건데 쭉 의자가 될 거야. 근데 첫 번째 경우 7명씩 앉으면 5명이 앉지 못한대. 여기 7명 앉았고 여기도 7명 앉았고 마지막 의자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도 7명이 우선 앉았어. 그런데 우선은 못 앉은 사람이 5명이 있대. 여기에서 더하기 5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건지 이해가니? 그러면 의자 개수를 우리가 x개가 있다 했을 때 총 사람 수를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총 사람 수는 얼마야? 7명씩 앉았는데 x개의 의자에 앉았고 5명이 남았으니까 7x 더하기 5명이 있다는 소리야. 알겠니? 7x 더하기 5명이 있어. 그 다음 두 번째는 8명씩 앉으면 마지막 의자에는 3명이 앉고 빈 의자가 있대요. 그러면 8명씩 앉았다. 여기 의자 하나 있고 여기 8명이 앉았고 이렇게 쭉 갔는데 끝에 2개를 그려야 돼. 왜? 마지막 의자가 이게 우선 의자 중에서 X번째가 마지막 의자가 아니고 얘들 중에서는 완전히 빈 의자가 하나 있다고. 0명짜리가 하나 있다고. 그치? 그러면 마지막 의자 0명을 제외한 마지막 의자에는 여기 3명이 앉았대요. 어떤 건지 이해가니? 그러면 8명씩 쭉 앉은 의자가 딱 있겠지. 여기까지는 8명이 앉았겠지. 8명이 앉은 의자는 몇 개일까? 총 X개의 의자 중에서 하나는 아무도 안 앉았고 하나는 3명이 앉았대요. 그러면 8명이 앉은 의자는 X-2개의 의자야. 그치? 전체 개수에서 2개가 빠진 만큼이 8명이 앉은 의자야. 그런데 사람 수는 똑같아야 되죠. 이거는 8명씩 앉은 거는 X-2개의 의자이고 몇 명이 추가로 앉았어? 3명이 추가로 앉았어.
얘를 식을 쓰면 돼요. 물론 너희들 공책에 놨을 때 이 그림 자체를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생각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이런 그림 정도 생각해주면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주면 좀 편하겠지. 그래서 얘네 둘이 이제 같다라고 식을 놨기 때문에 얘네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좌변에 있는 거는 7x 더하기 5 그대로 있고 우변은 8x 8에다가 마이너스 2 분배법칙에서 곱할 거니까 빼기 16인데 더하기 3이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합시다. 8x란 녀석이 좌변으로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되겠지. 여기 있는 8x가 이렇게 좌변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 다음 우변에는 어떻게 와야 돼? 더하기 5라는 녀석이 빼기 5로 넘어오죠. 근데 얘 먼저 계산하자. 얘는 빼기 13이라는 수예요. 근데 더하기 5가 빼기 5로 넘어올 거니까 빼기 18. 그래서 답을 적으면 x는 18, 18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답이 아니네. 관객수로 구하라고 그랬네요. 관객수로 구하면 뭐 여기에다가 대입합시다. 관객수.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 7 곱하기 18 더하기 5. 이거를 계산해주면 총 131명 나와요. 얘가 다. 쟤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그래서 다음에 47번 볼까요? 47번. 쟤 다 적었어? 47번 봅시다. 뭐 지선이가 여행 다녀왔는데 여행 시간에 3분의 1 모르게 뭐 분수로 나와 있죠. 그러면 전체를 몇으로 본다는 소리야? 전체를 그냥 여기에서는 비율로 따지면은 비율로는 1로 본다는 소리야. 그냥 1. 비율로는 1이야, 1. 전체를 1로 볼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3분의 1만큼, 뭐 15분의 2만큼, 5분의 1만큼이라 했으니까 전체 우선은 진짜 시간도 우리가 x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줍시다. 비율로는 1이고 전체 시간 x 시간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3분의 1 여행 시간, 그럼 여행 시간 한번 생각해보자. 여행 시간은 우리는 x에서 3분의 1만큼의 여행 시간이죠. 전체 x 시간 중에서 여행 시간은 3분의 1만큼. 그 다음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기차. 기차를 탄 시간 얘도 15분의 2x만큼이겠죠. 전체 시간에서 15분의 2만큼. 그 다음 세 번째 투어 버스. 버스는 5분의 1만큼. 그러면 5분의 1x만큼이라는 뜻이에요.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는 나머지 시간을 합하면 총 20이고 총 몇 시간을 의미하는가? 여행, 기차 탄 시간, 버스 탄 시간 하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 여기가 우선은 20시간이래요. 그랬더니 이게 총 몇 시간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근데 우리 총 몇 시간으로 잡았어? 전체는 x시간이라고 잡았어. 그래서 여기가 전체가 x가 돼야 되는 거야. 어쨌을 때 나머지 애들을 다 더했을 때. 알겠니? 전체를 x시간이라 잡았고 비율도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여행 간 시간, 기차 탄 시간, 버스 탄 시간, 나머지 짝투리 시간들. 그럼 애들의 계산을 또 어떻게 계산해 줘야 돼? 분모가 있으니까 우선 방정식이고 분모가 있으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그냥 곱해주면 되죠. 근데 곱하는 거를 우리가 전체에다가 곱해줄 거니까 전체에다가 15로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분모가 있는 거는 3이랑 15랑 5니까 이거의 최소 공배수는 15. 그럼 15 곱하는 거 얘 15 곱할 때 5x, 얘 15 곱해주면은 2x, 얘 15 곱해주면은 3x, 20에다가 15 곱하면은 300. 이거는 x다 라는 식이 아니 x가 아니지 15x 15x다 라는 식이 완성이 되죠. 양변에다 다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를 한 번에 계산해서 우변으로 이항을 시킵시다. 한 번에 계산하면 5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10이네요. 10x네요.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해준다. 마지막으로 하면은 300은
5x라는 식이 나오고 5로 나눠주면은 60은 x다 라는 것까지 나오겠지. 그래서 답은 60시간. 넘어갑시다. 51번. 여기는 글이 엄청 길죠? 그래서 하나씩 읽어볼 거야. 뭐 쌀을 3명에게 3형제에게 나눠줄 건데 뭐 첫째에게 가지고 있는 거의 절반 주고 2kg 더 줬고 둘째에게도 가지고 있는 거 절반에 2kg 줬고 이렇게 그냥 써져 있죠. 그래서 하나씩 써볼 거야. 우선 글을 뭐 계속 가지고 있는 거의 절반에 2kg 더 준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첫째를 먼저 쓰면 일단 전체 먼저 씁시다. 우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전체 양을 또 생각해보자. 전체 양 같은 거는 문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x만큼, x kg만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괄호 1번에 딱 나와 있네. 처음 가지고 있던 쌀의 양을 x kg이라고 할 때 첫째, 둘째, 셋째에게 준 쌀의 양을 x로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럼 괄호 1번을 쭉 써봅시다. 첫째에게 준 쌀의 양은 가지고 있는 거의 절반에다가 2kg를 더 줬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가지고 있는 거, x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의 절반을 줬고 여기에서 2를 더 줬다고. 그지? 그러면 얘한테 줬을 때 우선 엄마에게 남아있는 거를 생각해 봅시다. 엄마에게 남아있는 거는 얼마가 남았어? x에서 이거만큼 뺀 게 남았지. x에서 얘만큼 뺀 게 남았어요. 얘를 계산해 주면은 x에서 2분의 1x 빠질 거니까 2분의 1x. 그 다음에 더하기가 마이너스 곱해질 거니까 빼기 이만큼 남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 다음 둘째에게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의 절반에다가 2kg를 더 줬대.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이거이고 가지고 있는 게 이거야. 여기에서 절반이니까 4분의 1x에다가 마이너스 1만큼을 둘째에게 준 게 아니잖아. 이거 절반을 주고 2만큼을 더 줬대요. 그래서 더하기 2한 거만큼 줬다 이거야. 그럼 얘를 한 번에 씁시다. 더하기 1로. 그래서 이만큼을 줬어. 그러면 이만큼을 줬을 때 우선은 또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를 생각해 봅시다. 가지고 있는 거 원래 있던 양은 이만큼이었고 여기에서 둘째에게 준 것만큼이 빠져야겠죠. 얘는 2분의 1x에서 4분의 1x를 빼야 되는데 얘를 4분의 2로 바꾸고 생각합시다. 4분의 2x에서 4분의 1x 빼니까 4분의 1x 남고 빼기 2가 있으면서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곱해질 거니까 빼기 3만큼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얘를 남은 양이라고 생각해요. 남은 양. 그 다음 세 번째, 셋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줬대. 그래서 셋째도 가지고 있는 거의 절반을 줬으니까 그대로 2분의 1 곱해서 줍시다. 8분의 1x에다가 빼기 2분의 3x만큼을 우선 줬고 더하기 2만큼을 더 줘야겠죠. 이거인데 우선 더하기 2도 우리가 생각해서 한 번에 쓰자. 계산해서 2라는 거는 2분의 4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2분의 4가 더해지면은 더하기 1이 되겠죠.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괄호 1번을 우리가 답을 쓸 거면 여기가 딱 괄호 1번이 되겠네. 여기 괄호 1번. 그 다음 괄호 2번은 x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전체 수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 세워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전체 수에 대한 거 전체 는으로 가자. x라는 거는 우선은 문제를 쭉 더 읽어보면은 이렇게 줬더니 어머니에게는 10kg가 남았대요. 그럼 이렇게 줬을 때 남은 양이 10kg라는 소리야. 이게 남았어. 최종적으로 남은 양.
그러면 첫째에게 준 거, 둘째에게 준 거, 셋째에게 준 거를 더하고 여기에서 10까지 더했을 때 전체 x가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럼 10을 어떻게 써야 돼? x란 녀석은 2분의 1x 더하기 첫째 준 거, 그 다음에 둘째 준 거 4분의 1x 더하기 얘도 더하고 셋째 준 거 8분의 1x 더하기 2분의 1까지 준 거에다가 더하기 10을 했을 때 x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 바로 2번, 그리고 바로 3번을 구하면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쌀이랑 여기에서 그냥 식 계산해서 x를 구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계산할 때 어쨌든 더하기 관계니까 괄호가 없어도 돼. 괄호를 안 쳐도 돼요. 곱하기 관계가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했을 때 분모가 2고 4고 8이니까 전체에다가 5 곱해야 돼. 곱하기 8을 해야겠지. 그래서 8을 곱해서 써봅시다. 8x 이거는 8 곱했을 때 4x 더하기 16 더하기 2x 더하기 8 더하기 x 더하기 4에다가 더하기 뒤에 80까지 딱 붙겠네. 여기에서 동류항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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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총 4개가 왼쪽 좌변으로 모일 거예요. 얘네 셋을 다 더했더니 4x, 6x, 7x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들 얘들도 다 더해주자. 다 더해줬더니 우선 16하고 4를 더하면 20이죠. 20이랑 80 더하면 100이고 100에다 8까지 할 거니까 108이에요. 그럼 7x가 좌변으로 넘어갈 거니까 x는 이라 쓰면 되겠지. x는 108 이렇게 식이 딱 끝나버려. 이것만 계산해주면. 그래서 바로 3번은 엄마가 가지고 있던 거, 처음에 가지고 있던 거는 108kg. 썼으면 52번 봅시다. 우리 뭐 속력, 시간, 뭐 거리 이런 문제 나올 때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거리, 속력, 시간. 우선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놔두면 되고 얘들을 우리가 그림을 해석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처음에 있는 거리는 2개를 곱한 거, 그래서 붙어있는 건 2개 곱한 거. 속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분수로 보는 거. 시간도 똑같이 속력하고 거리를 분수로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시간, 뭐 속력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 그림을 먼저 아니야 이거를 딱 쓰고 나서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52번도 똑같이 이제 문제를 읽고 어느 정도 평화 그림을 그려줄 거야. 정민이가 집에서 출발하여 학원 다녀오는데 뭐 갈 때, 수업 듣고 올 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집이라는 데가 여기 있고 여기 쭉 가서 여기를 학원이라 생각할 거고 여기 쭉 가서 여기를 다시 집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근데 갈 때는 시속 3km 아래에다가 속력 적자 시속 3km. 그 다음에 학원에서 1시간 30분 동안 수업을 들었대요. 여기에서는 1시간 30분 수업 딱 시간을 썼어. 그 다음 수업을 듣고 올 때는 같은 길을 우리가 시속 6km로 뛰어왔다는 말이지. 근데 여기에서 집에서 학원까지 가고 오고 하는 길을 같은 길을 우리가 갔기 때문에 거리만 따지면 여기 거리를 우리가 xkm라고 잡읍시다. 갈 때도 x, 올 때도 x. 그러면 우리가 같은 거리, 같은 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힌트를 얻어서 x라고 적은 거야. 우리는 그럼 뭘 알고 있지? 속력하고 거리를 알고 있지. 속력하고 거리 알고 있으면 뭐 구할 수 있어? 속력하고 거리 하니까 시간이라는 녀석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시간으로 구할 거예요. 그러면 시간으로 구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속력의 단위로 봐야 돼. 속력의 단위 총 2개. 앞에 있는 원속, 뭐 시속, 분속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다음 뒤에 있는 킬로미터, 미터가 될 수도 있고 센티미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거리하고 여기하고 얘네 둘이가 우선 같아야 돼요.
동력의 단위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가 시속이면은 이 시간을 계산했을 때 시간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먼저 집에서 학원으로 갈 때 시간이 얼마 걸렸어? 3분의 x. 얘는 시간이야. 그지? 그 다음 학원에서 1시간 반 수업을 들었으니까 얘를 시간으로 한 번에 쓰자. 한 번에 쓸 거면 2분의 3시간으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학원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도 6분의 x 시간인 거지. 6분의 x 시간. 그랬더니 총 시간이 2시간 30분이래. 2시간 반이래. 그러면 2분의 5시간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겠지. 전체에다가 6을 곱해야겠네요. 6을 곱했을 때 여기는 2x 더하기 얘 6 곱하면 9 더하기 얘는 x 얘로 6 곱해주면은 3, 15.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동류항 얘네들끼리 그래서 좌변에는 3x 남고 우변에는 9가 마이너스 9로 가니까 6. 최종적으로 x는 2가 나오게 되겠지. 집에서 학원까지 거리 x가 2니까 답은 2km. 다음에 55번. 저기다 썼어? 55번.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 뭐 쉼터 쉬고 내려올 때 이러니까 우리도 또 그림 그려서 생각해보죠. 여기가 출발 등산하니까 올라간다고 치고 여기 내려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시속 4km니까 얘도 써줄 거야. 써주면서 하는 게 가장 편해요. 시속 4km. 쉼터에서 10분 휴식. 여기 10분.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다른 길을 시속 6km. 여기서는 다른 길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거리를 다르게 나와야 돼. 그런데 모두 3시간이 걸렸고 올라가는 길과 내려온 길의 거리의 합이 14래요. 그러면 얘하고 얘의 합이 14라는 뜻이고 내려올 때 걸린 시간, 그럼 내려온 길을 우리가 x라고 잡자. 내려온 길을 x. 근데 두 개 더해서 14km 나와야 된다면 거리가. 그럼 여기가 몇 킬로겠어? 전체에서 x를 뺀 거. 그래야 두 개를 더하면 14가 나오겠지. 14km. 그럼 여기에서도 거리하고 속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시속 확인해주고 얘도 시속 똑같으니까 상관없어. 킬로미터 확인했으니까 이제 하면 되는 거지. 속력분의 거리. 얘가 시간. 그 다음 10분이니까 10분 쉰 거를 시간으로 나타내야겠지. 6분의 1시간. 그 다음에 내려올 때도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했더니 이게 총 몇 시간? 총 3시간 이라고 쓰면 돼요. 얘들은 전체에다가 12를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3을 곱할 거니까 42 빼기 3x. 얘는 12니까 더하기 2. 얘도 2 곱하니까 2x. 여기 12 곱하면 36. 여기도 똑같이 동류항. 얘네 둘을 더하면 44 나오는 것까지도 생각해주고 x는 먼저 계산해줄 때 마이너스 x는 44라는 녀석이 우리가 우변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 그러면 답은 x는 8이라고 나오겠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가? 내려올 때 걸린 시간? x가 답이 아니고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6분의 x였지 6분의 8. 근데 6분의 8이 6분의 8시간이라는 소리인데 얘를 우리가 조금 바꿔줍시다. 6분의 8시간이라는 소리는 뭐 대분수로 생각을 먼저 해보면 1과 6분의 2시간이라는 뜻이고 이거를 분으로도 우리가 표현해 줄 거니까 60으로 분모로 맞춰준다면 얘는 1시간 20분이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여기
똑같이 뭐 속력에 대한 거, 근데 이번 시차를 주어진 경우가 있고요. 뭐 투지점 A, B를 자동차로 왕복하는데 갈 때 올 때 뭐 속력이 다르고 뭐 시간이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를 A 지점, 여기를 B 지점이라 생각해서 여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석할까? 그래서 여기가 뭐 B로 가는 경우, 여기가 A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갈 때는 시속 60km예요. 여기는 시속 60km. 그 다음에 올 때는 시속 80km. 여기는 올 때 시속 80km.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뭐 40분이 더 걸렸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전체 거리를 x라고 한번 잡아보자. 여기 전체 거리를 나는 xkm로 잡을 거야. 잡았을 때 걸린 시간 자체를 우선 생각할 수 있겠지. 갈 때 시간은 얼마가 나와야 돼?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6분의 x 시간이 걸리고 60분의 x 시간. 올 때는 80분의 x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당연히 속력이 빠른 얘가 좀 더 작은 시간이 걸릴 거야. 얘가 더 작아요. 얘가 좀 크고 이거는 알아둬야 돼. 이랬을 때 이제 갈 때는 올 때보다 40분이 더 걸렸다라고 하니까 두 개의 시간 차이가 40분이라는 뜻이야. 두 개의 시간 차이. 그러면 먼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녀석은 갈 때예요. 속력이 낮을 때. 그래서 두 개의 시간 차이라 그랬으니까 두 개를 뺐을 때 두 개의 차가 40분이다 라는 건데 여기다 40을 쓰면 안 되지. 우리는 시속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여기는 60분에 40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도 뭐 최소 공배수로 곱해줍시다. 60하고 80이니까 몇을 해야 되니? 240인가? 240으로 곱해줍시다. 240으로 곱하면은 60하고 240이니까 얘는 4x 여기가 4x 마이너스 80을 나눠 곱해주면은 3 나오니까 3x. 얘도 60 했을 때 4 남은 거 알았으니까 얘가 160. 그럼 여기서 계산하면 바로 나오네. x라는 녀석은 160. 그게 답이네요. 답은 3번. 그다음에 58번. 여기도 우선 똑같은 유형. 집에서 약속 장소까지 버스 타고 가고 뭐 40분 일찍 도착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좀 봐봅시다. 여기를 집이라 잡을 거고 쭉 가서 여기를 약속 장소 라고 잡을 때 우리가 버스를 탈 때가 있고 자전거를 탈 때가 있지. 그래서 버스 타는 거 여기의 속력은 시속 60, 자전거의 속력은 18 라고 나와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 16분 늦게, 버스 타고 가면 40분 일찍. 그럼 똑같이 집에서 약속 장소까지 거리를 x라고 잡아줄 거야. 그러면 당연히 속력하고 거리를 아니까 시간으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겠죠. 근데 시간으로 계산 가능할 건데 여기 우리 버스를 타고 갔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시간 차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얘는 40분 일찍 도착하니까 뭐 시간으로 따지면 40분 일찍 도착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전거 타고 가는 거 16분 늦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두 개의 차이가 얼마나 나? 56분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56분만큼.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얘는 40분 빨리 가고 얘는 16분 늦게 가니까. 그래서 자전거가 시간이 더 걸려서 자전거 시간 먼저 씁시다. 18분에 x 시간이 걸리고요. 여기에서 버스의 시간을 빼줄 거야. 60분에 x 시간을 뺐더니 이 두 개의 시간 차이가 얼마다? 56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거를 분이니까 시간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분모의 최소 공배수 하는 거는 몇
몇이 나올까? 120인가? 120이겠네요. 120으로 곱해주면은 18이면은 120이면은 몇이지? 120 안 떨어지는구나. 180으로 하자. 180. 180으로 딱 되겠다. 180이면은 18하고 나눠가지고 10x. 60으로 나누면은 3이니까 마이너스 3x는 60 남아서 3이니까 3 곱했을 때 6, 3, 18, 168. 그러면 계산하면 7x는 168이 나오고요. 7로 나누어줬을 때 x는 20, 7, 4, 28, 24. x 거리는 24km. 이게 답이겠네. 하나 봐야겠다. 음. 59번. 뭐 따라가서 만나는 경우 문제 읽어보자.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20분 후에 언니가 동생을 따라 나선 거래. 그럼 동생이 20분 갔으니까 뭐 이 정도 거리를 먼저 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거리는 우선은 20분이 걸린 거고요. 그리고 동생은 분속 50m, 동생의 속력 분속 50m. 얘는 분속 50m. 그 다음에 언니의 속력은 분속 150. 일때 언니가 집을 출발한 지 몇 분에 동생을 만나냐. 이 만난다는 걸 생각해보자. 동생은 20분 먼저 나왔고 여기서 얘가 출발할 거고 언니도 똑같은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출발할 거야. 근데 언니가 더 빠르니까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고. 그치? 그럼 같은 거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같은 거리다. 그러면 먼저 동생이 간 거리를 생각해 줄 수 있나? 먼저 동생이 간 거리. 동생이 간 거리 생각하면 20분 갔는데 분속 50m를 갔대요. 몇 미터를 가 있어? 1000m를 먼저 가 있는 거지. 1000m. 그 다음 우리가 여기까지 거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거리를 생각할 때 뭐가 필요하지? 속력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야 거리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거 20분은 20분 따르고 동생이 여기서 출발하고 언니가 따라 나왔을 때 이후로 x분 후라고 생각합시다. x분 후. 그러면 동생은 1000m 먼저 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생각해 줄 수 있지. 얼마? 50xm를 먼저 간 거예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언니는 여기부터 쭉 가는 거리 그냥 그대로 생각하면 되지. 여기까지는 속력 곱하기 시간 150xm 간 거지. 근데 두 개는 같아야 된대요. 그래서 150x는 1000 더하기 50x라고 쓸 수 있고 x 하나만 좌변으로 이항. 그러면 100x는 1000. 공 두 개만 딱딱 떼면 되겠네. x는 10. 그래서 10분 후에 우리가 동생을 만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마지막 거 풀 문제 하나 더 있어서 너네가 풀 문제가 딱히 막 없겠네. 괜찮아요. 우선은 문제 풀어주는 거 상문제하고 다 풀어주니까 어려워서 풀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막 놔두지 말고 이거 답만 딱딱 쓰고 놔두지 말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것들 어려운 문제들이니까. 61번 술래잡기 하는데 술래가 24m 떨어져 있는 제적이 보고 최소 6m 이렇게 하겠대요. 이거는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건 해보자. 61번은 어차피 나는 홀수 풀어가니까 여기까지 딱 하는 걸로 합시다. 61번까지 하는 걸로. 그래서 우선 홀수 풀고 자, 숙제